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중국은 저에게 정말 화수분 같은 그런 국가입니다. 왜냐? 계속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해야 되니까요. 중국 이야기 한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최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HQ-19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위성까지도 여겨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이 중국판 S-300으로 불렸던 HQ-9을 대폭 개량한 고성능 미사일 방어체계, 즉 HQ-19를 전력화 중이며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신랑 군사망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첫 부대 창설 이후 현재 베이징 등 주요 전략 거점에 여러 개의 포대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HQ-19는 중국이 중국판 사드라고 선전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의 눈인 중국판 TPY-2 X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는 최대 4,000km까지 표적 탐지가 가능하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저궤도 위성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HQ-19는 중국이 실시한 요격 실험에서 사드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사거리 700km 이상, 요격고도 500km 이상인 미국의 SM-3급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요. 중국은 HQ-19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탄도탄은 물론 저궤도 위성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HQ-19를 양산해서 전력화 중인데요. 신랑닷컴 등 중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SNS에 이 같은 선전 자료가 게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그렇게 대단하면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S-400은 왜 도대체 산 거냐 라며 중국의 블러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기네들도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인이 찍어서 올린 이 브로셔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는 이 HQ-19의 실제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무기의 사진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는 거, 그 이후에 열병식도 했는데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실전에 배치하고 대량 배치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중국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황당하죠. 이렇게 이제 브로셔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이게 유일한 HQ-19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이 이거 가지고 위성까지도 격추시킬 수 있다.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한 400km 이상 이 언저리에서 작전을 하는데 그걸 공격하려고 하면은 올라가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위성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그냥 날아가야 되는데 아니 이 상승 단계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능력. 이거는 정말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소식이 아니냐, 기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실 탄도미사일이 지구 중력을 받아서 내려 꽂을 때 마하 10 또는 ICBM 마하 20 이렇게 내려 꽂는데 이건 올라갈 때 마하 10으로 올라가서 요격을 한다. 정말 중국은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위성을 요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성을 요격했던 무기가 이 HQ-19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HQ-19라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게 이 HQ-19의 원형은 HQ-9입니다. 그 HQ-9의 원형은 바로 러시아의 S-300이에요. 그 S-300은 지금 실전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일원의 수도죠. 그 일원에 쫙 깔려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F-15, F-16, F-35도 아닌 일반 4세대 전투기가 들어가서 폭격을 해도 그냥 판판이 깨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S-300이에요. 그런데 그 S-300의 개량형, 완전 최신형 러시아의 그 막강한 미사일 방어 체계 S-400 그것도 지금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 가져다 놓고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깨지고 있는데 S-300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짝퉁으로 베끼고 개량을 한 게 짝퉁으로 베낀 게 HQ-9 그 HQ-9을 개량한 게 HQ-19인데 그게 갑자기 탈퇴 황고를 해서 미국의 SM-3와 사드를 합한 성능을 구해내는다? 이건 이 초딩 밀덕들이, 초등학생 밀덕들이 그냥 상상으로만 지어내도 이 정도 지어내면 욕을 먹겠죠. 그리고 이 레이더가 미국의 사드 레이더, 그 사드 레이더보다
두 배나 더 멀리 본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우드 레이더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미국의 이지스 레이더보다 두 배로 더 탐지거리가 길죠. 1800km 이상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4000km를 본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중국의 밀리터리 마니아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그러면 2018년 그때 이거 대량 배치하면 왜 러시아에 사정해가지고 그 S400 세계포대 왜 사오냐? S400 그것도 사오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한번 넘어져서 다시 또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산둥반도에 하나, 수도방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아니 중국제가 그렇게 좋고 위성까지도 공격할 정도 이렇게 좋으면 그게 S400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수도방위를 왜 하냐?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인들도 믿지 않는 중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동의 핵심 전략 거점이자 세계 5대 초크 포인트로 불리는 바브 알 맨데브 해협 한복판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동의 혼란 상황을 틈타서 사우디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요즘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길목에 있는 홍해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홍해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맞서 사우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달 초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로인 바브 알 맨데브 해협 중간에 페림섬에 대형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활주로는 1870m 규격으로 중무장한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규격인데요. 이 활주로 주변에는 경납고와 방어진지 등이 건설 중인 것도 식별됐습니다. 문제는 이 섬이 예멘령이고 활주로를 짓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점인데요. 이 섬은 지금은 거의 와해 직전에 와 있는 예멘 정부 소유의 영토지만 예멘 정부가 무력화되면서 현재는 예멘이 거의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사우디가 이곳을 장악해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은 현재 후티 반군이 거의 장악한 예멘에 대한 전략적 포위와 더불어 홍해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을 갖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이 섬은 명백히 예멘 영토여서 향후 후티 반군이 수립할 것으로 보이는 새 예멘 정부와 상당한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브 알 맨데브 해협,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말리 반도 여기를 이제 마주보고 있는 바로 지부티 그리고 예멘이 마주보고 있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이 홍해의 서북쪽 끝이 바로 수에즈 운하죠. 막혀 있으니까 이제 운하를 뚫어서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이제 인도양을 잇는 운하로 쓰고 있고 그 홍해의 끝 이제 수에즈 운하를 넣으면 끝 바로 남동쪽 끝이 바로 이 바브 알 맨데브 해협인데 이건 이 북쪽에 있는 예멘과 남쪽에 있는 지부티 사이의 거리가 가장 좁은 곳이 30k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예멘이 완전히 그 내전에 쌓여가지고 후티 반군,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죠. 여기가 거의 예멘 전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우디는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군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예멘 정부군이 워낙 썩어가지고 사우디가 이 한국제 무기인 그런 것 사주면 현궁이죠. 이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사주면 그 다음날 보니까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과거 이제 월남하고 똑같은 베트남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다 뺏겼어요. 그래서 3월 3일은 급기야 수도인 사나까지 후티 반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하고 예멘 정부군의 연합군이 뭐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예멘군은 거의 없고 사우디죠. 사우디 공군이 이 수도 사나에 대한 폭격을 3월 6일 날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예멘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거의 장악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후티 반군은 사우디 아람코 유전, 아람코 정유시설, 아람코 저유시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연일 공격용 드론 그리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날려보내고 있는 그런 사우디와는 완전히 지금 원수지간이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홍해 연안에 사우디의 무역항이 있고 그 무역항을 통해서 사우디의 석유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 나가는데 인도양으로 나가야 태평양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예멘이 딱 여기를 통제해버리면은 야 다른 배들은 다 지나간데 사우디 니들 배는 안 돼 라고 하면 사우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멘 정부군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섬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활주로를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불과 2달 사이에 지금 활주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섬은 예멘 영토와 불과 3km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코앞이죠. 그냥 빤히 보이는 자리, 빤히 보이는 자리. 그래서 여기를 미리 지금 사우디가 선점해가지고 예멘군 전체가 이 홍해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전략적 거점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제 대만이 그 중국 대륙 코앞에 진먼다오, 금문도, 그 진먼다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먼다오와 중국의 본토가 불과 7.3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냉전시대 때도 진먼다오를 요새화해 놓으니까 그걸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를 완전히 요새화해 놓으면은 그 3km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그 상륙작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앞에다가 사우디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예멘군이 사우디의 무역선들, 원유 수송선들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미리 선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명백하게 예멘 땅이죠. 그걸 사우디가 지금 불법 점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은 예멘 정부가 그래 하세요 라고 인정하니까 하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예멘 정부가 바뀔 것이다, 후티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 다시 돌려내 라고 했을 때 이제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만은 뭐 힘 있는 자가 점거하고 있으면 뺏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섬 바로 맞은편에 지부티에 중국이 또 여기다가 이제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발 맨뎁 해협이 강대국들의 이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부티를 뭐 전부 지부티에 들어가서 지금 항구를 만들고 부두를 확보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예 사우디는 그냥 섬 하나를 그냥 통째로 예멘 정부에게 이야기했겠죠. 뭐 따로 계약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군사기지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또 다른 강대국이 혹시 홍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이런 포석을 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분쟁이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